1905년 11월 17일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나라에 와서 고종을 압박하여 을사 5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장지현 선생이 황성신문에 5건조약 청체 전말, 다시 말해서 을사 5조약이 체결된 전후 사정이라는 보도기사를 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명논설을 실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시일야 방성대곡은 많이 알지만은 5건조약 청체 전말, 시일야 방성대곡의 토대가 되는 그 기사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지현 선생은 황성신문 2대 사장입니다. 황성신문은 사장을 사원, 다시 말해서 주주들이 공동으로 선발하는 제도였습니다. 그 시기는 1902년에 선출되었는데 신문이 경영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신문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문이 휴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우를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적어도 한 4번 정도는 중간에 신문이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장지현 선생은 대호척필이라는 논설을 실었습니다. 대호는 크게 소리 지르고 붓을 던진다. 척필입니다. 왜? 신문 경영이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신문을 운영할 수가 없다. 이런 사정을 겪으면서 장지현 선생은 그래도 신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런 논설이 실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금을 보냅니다. 그래서 또 겨우겨우 신문을 내는데 1905년에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에 와서 고종을 몇 차례 만나가지고 압박을 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5건 조약의 그 토대가 되는 내용을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날짜로는 11월 17일에 강제로 체결이 돼서 우리가 흔히 늑약 또는 뭐 강제 체결 뭐 이렇게 말하는데 20일에 다시 말해서 체결된 날로부터 3일 뒤에 황성신문에 장지현 선생은 5건 조약 청체 전말이라는 아주 상세한 보도기사를 실었습니다. 한 페이지 반에 걸치는 아주 긴 보도기사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신문에 이 보도기사로서는 아주 기념비적인 그러한 기사입니다. 이 보도기사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논설도 실었습니다. 5항목의 조약이 어떻게 체결됐느냐 하는 것을 날짜 순으로 장지현 선생은 보도를 했습니다. 11월 11일에 조약이 체결되기 약 일주일 전에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에 와서 일본 천황의 친서를 고종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압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대사로 보내니까 이토 히로부미의 말을 쫓아서 일종하여 obey his directions입니다. 그에 따라서 조약을 체결해라.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고종은 그 내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절합니다. 이 내용이 황성신문에 실리게 됩니다. 그 며칠 날 와서는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하니까 고종이 또 반대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황성신문에 5건조약 청체 전말의 날짜 순으로 상세하게 보도가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기사로서 아주 기념비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고종이 어떻게 대처했으며 대신들이 어떻게 압박을 받아서 굴종할 수밖에 없었느냐. 아주 그냥 군대가 궁중에 들어와 가지고 그 총칼을 번쩍이면서 그런 장면을 세세히 다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외부 대신 박재순을 비롯해가지고 도장을 찍었어요. 우리가 아주 비참한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체결이 강제로 된 겁니다. 그러나 황성신문은 이 사실을 자세히 보도한 다음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울분을 토하는 시리아 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싣고 거리 스케치를 끝에다 또 붙였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우리가 공부는 해서 뭐하냐, 나라가 망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철시입니다. 그 가게 문을 닫고 그야말로 참 울고 땅을 치면서 헤맸다는 이런 내용을 또 이제 뒤에 스케치 기사로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일본 헌병사령부에 미리 가서 신문을 검열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장지현은 이것은 도저히 검열을 통과할 수 없는 걸 아니까 그냥 그대로 뿌렸어요. 신문을 다 하고는 자기는 아침에 일본 헌병이 잡으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잡혀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장지현은 잡혀가고 신문은 정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보도를 했던 이 오건조약 청취 전말은 긴 생명력을 가지고 국내외에 오랫동안 전파가 됩니다. 영어로 발행하던 코리아 데일리 뉴스라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국 사람 베설이라는 어네스트 토마스 베델이라는 영국 사람이 발행하는 대한 매일신보의 자매지 영어 신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 신문이 11월 27일자에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이것을 완전히 번역을 해서 호해를 발행을 했어요. 호해에 한쪽은 영어, 한쪽은 한문 이렇게 해서 이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 기사는 또 다시 일본에서 발행되는 영국 사람이 발행하는 재팬 크로니클이라는 영어 신문이 12월 21일자에 또 전문을 전제를 했습니다. 이제 이 신문은 전 세계에 퍼졌다고 보면 됩니다. 현지에서 발행되는 영어 신문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까지 다 말하자면 요새 통신 기사가 전달되듯이 다 전달이 됩니다. 이제 나중에 장지현은 풀려나서 저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해조 신문을 발행하는데 거기에도 창간 후에 오조약 맺기를 늑협하였던 사실, 다시 말해서 오건조약 청취 전말을 완전히 한글로 다시 풀어서 한 페이지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1908년 2월 26일자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황성신문의 1905년 11월 20일자 신문이 기사가 코리아 데일리 뉴스에는 일주일 뒤에 영어로 보도가 되고 재팬 크로니클에는 12월 21일자에 다시 그 영어 기사가 전제가 되고 또 해조신문이 1908년 2월 26일자에 순 한글로 풀어서 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맥켄지라는 카나다 출신의 영국 신문 기자가 The Tragedy of Korea라는 책을 1908년에 냈는데 거기에 바로 이 도 히로부미가 어떻게 해가지고 고종을 압박을 하고 우리 정부를 군대가 궁중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압박을 해가지고 이걸 강제로 체결했냐 하는 그 내용의 영어로 번역된 코리아 데일리 뉴스 기사를 토대로 해서 트레지디 오브 코리아에 거의 그대로 실었습니다. 또 그 사람은 맥켄지는 1920년에는 Korea's Fight for Freedom이라는 한국의 독립운동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도 그 내용이 거의 그대로 실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참 뒤에 우리가 이제 독립이 되고 1976년도에 일본의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자가 조선의 비극이라는 책을 트레지디 오브 코리아라는 영어 저서를 일본말로 번역을 해서 출판했어요.
1976년입니다. 여기도 자연히 을사조약의 강제 체결 내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트레지디 오브 코리아가 바로 코리아 데일리 뉴스의 영어 기사를 전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또 1969년에 한국의 독립운동 Korea's Fight for Freedom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원인 교수가 자연히 그 내용이 또 거기에 실립니다. 그리고 김창수라는 동국대학 교수도 조선의 비극이라는 이름으로 트레지디 오브 코리아를 번역을 했습니다. 또 신봉용 교수가 건국대학교 대한제국의 비극이라는 이름으로 1985년에 또 맥켄지의 책을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 긴 생명력을 가지고 한 바퀴를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다시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이 장지연의 시라 방성대곡에서 그칠 게 아니라 오건조약 청체 전말이라는 게 총을 들고 싸우는 독립운동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의 보도 기사가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했느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뒤에 1906년 1월에 그 고종이 영국 기자 더글러스 스토리라는 영국 기자에게도 나는 을사조약에 사인 안 했다 라는 그 밀서를 줬어요. 그 밀서는 또 이제 다시 영국에 가서 영국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장지연의 오건조약 청체 전말도 일본의 물리적인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체결됐다는 것이고, 이 더 트리뷴에 실린 더글러스 스토리의 고종이 보낸 밀서, 이것도 또 이제 우리가 같은 연관선상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그 지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지연 선생은 1921년에 돌아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해조신문도 좀 하다가 안 되니까 돌아와가지고 진주에서 경남일보를 발행을 했는데, 또 그것도 이제 한일합방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간이 되고, 매천 황현의 절명시, 나라가 망하니까 지식인이 살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고서 그냥 굶어서 죽었어요. 그 시를 경남일보에 실었다가 또 정간을 당하고, 양화진에 가면은 배설의 무덤이 있습니다. 외국인 묘소에. 거기에 장지연 선생이 지은 묘비에 쓴 글이 있어요. 배설을 애도하는 글을 실었는데, 근데 1910년에 한일합방이 또 강제로 체결되면서 그 배설의 묘비에 지었던 장지연의 비문을 또 깎아버렸어요. 일본 총독부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을 봅니다만, 그 깎인 비는 어떻게 복원이 안 되죠. 그 허옇게 지금 잘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해방 후에 우리가 이제 1964년도에 언론인들이 성금을 모아서 그 옆에다가 조그마한 비석을 다시 세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시라 방성대곡과 더불어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긴 생명력을 가졌던 보도기사, 용기 있는 보도기사가 어떤 역할을 했던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